네, 산인중학교 두 번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거고, 찬성 측의 입론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입론 시간은 1분이고 입론 시작하면 바로 카운트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저희 팀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낙태죄는 사회적, 성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여성들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여성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저희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입론 1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제가 카운트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낙태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세 가지 주장을 들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겠습니다. 첫째, 낙태는 생명 경시의 풍조 현상입니다. 여기서 생명 경시 풍조 현상이란 생명을 함부로 다루며 귀하게 여기지 않음을 뜻합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 경무하며 여성의 기동권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현재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5개국 중 출산율 0.98%로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낙태까지 찬성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 태아와 그 태아를 임신한 사람의 그것과는 별개의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수정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기 결정권은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자유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각 팀당 6분씩 시작되고 반대팀의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은 제가 역시 시간 카운트 할 테니까 그냥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성적 권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가짜라고 했는데, 그러면 태아의 자기 결정권은 저의 주장과 같이 그 수정으로부터 자기 결정권을 갖지 말이냐? 그러면 태아의 자기 결정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태아의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 태아는 아예 존중받을 권리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낙태죄 폐지는 반대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그 태아의 침해받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의 생명이 살짝 위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성관계를 맺은 후에 서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 뒤에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태아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치면 더욱더 형편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도 여성이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남성까지도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을 못하는 태아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임기급 불량, 방관 등 원치 않는 임신은 법을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폐지라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낙태죄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낙태가 합법인 주마다 다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와 우루과이 등이 있지만 무조건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진보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6개월 합법인 국가는 대부분 3개월 이전의 태아의 경우에만 임산부의 요청에서 시행됩니다. 3개월 이전의 태아보다 임산부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증거입니다. 이거의 출처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인데 여성의 75.4%가 낙태죄로 고치면 반대는 아니다의 입장 표명을 일반적 조사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현행법에서는 모든 낙태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 변호사들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안정성을 해치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특히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이유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도 낙태죄를 적용하고 피임의 중립성에 교육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낙태죄 폐지 반대 이유를 갖고 있는 생명유신동연합회 혈기시민단체도 낙태죄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현재도 계속 증가 중입니다. 1990년대부터 2018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108만 535명에서 32만 6,900명까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70%가 낙태로 인한 감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는 60만부터 70만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어가면서 40만 명대로 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10%가 더 줄었으며 2017년에는 30만 명대로 하락하였고 2018년대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결국 0.98명으로 하락했습니다. 2000년이 넘어가서는 것부터 낙태의 비율이 매우 커졌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낙태죄를 반대한다면 백이성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는 통계청, 세계은행, 그리고 유엔입니다. 그러면은 찬성층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낙태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낙태죄는 이같이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임신 지속을 방지함으로써 여성과 아이 모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전시되면 임신 과정과 임신 중지 여부의 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여러 당사자 중 다른 이들은 책임을 면하는 데 반해 여성만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히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성적 위계에서 여전히 매우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더욱 불평등하고 열악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낙태로 인한 출산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심지어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형편이 부족하다거나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았듯이 아이를 버리거나 아니면은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바에는 차라리 낙태를 허용하여서 태아도 그게 살짝 편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부터 말했듯이 법을 조금 수정함으로써 낙태죄를 저희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이나 아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신으로 낙태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200만 원 물은 그것도 저희는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성에게 돈을 받으면서 소송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남편의 폭력,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한 것은 저희 아까 전에 여기 불량, 강간 등의 법을, 그리고 핀기구도 사용해서 요즘은 임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서 저희는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법을 수정하신다고 하였는데, 일단 법을 수정하여서 만약 낙태죄로 인해서 낙태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지원금을 국가에서 물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그 출산율의 손해가 70%가 낙태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70%의 인간 하나하나에게 200만 원, 100만 원 가량의 그 육아 비용을 전부 다 지불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국가의 사정으로도 봐도 살짝 불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봐도 살짝 손해가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건 살짝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말씀드린 사례는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법에 의하여 낙태를 못하게 되었을 때 남성에게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는 것이지 정부에게서 정부의 정책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은 제가 예시로 든 사례는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남성이 낙태를 하라 했으나 여성이 낙태법 때문에 임신을 해서 결국胎를 출산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남성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위해서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전혀 국가의 정책으로 돈을 국가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국가의 정책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질문을 드려도 된다면은 방금 전에 소송과 관련된 것은 법을 수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하셨던 것처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남성이 그 전에 낙태를 하라고 했는데 여성이 거부를 하고 출산을 해서 다른 여자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법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완화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태아가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법을 수정하는 경우에 완화시키는 것이지 법을 수정한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을 수정해야만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그 소송으로 인해 그 법이 소송으로 인한 법의 수정으로 무조건 바뀔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던 걸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들은 사례로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질문을 드렸다고 했는데 다른 얘기로 사용하시니까는 저희도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을 완화시키려면은 이 낙태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낙태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는 딱히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그러니까 자녀를 따로 갖게 되면 계속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30만 원씩 계속 가정폭력이 저지르는 사람이 30만 원씩 계속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육비라고 하죠. 그 비를 줘야 함으로써 태아부터 계속 키울 수 있는 비라고 보고 어찌하여 형편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는 키우지 못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말했듯이 저희 그래도 3개월 동안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말한 바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건 개개인의 문제고 저희는 3개월 아니면 허용시키고 있는 나라도 그것도 받아들여서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고 많은 것을 저희는 개정시켜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부의 간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방금 전에 말하셨던 것처럼 가정폭력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30만 원씩 낸다는 것도 이제 그 법에 대해서도 살짝 듣고 나니까는 어쨌든 간에 잘 정정하고 지금 방금 전에 근데 왜 아까 전부터 계속 혼자 말하시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아까 전에 자기결정권으로 말했듯이
여성의 지위는 낮은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이러므로 저희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그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스킵해도 괜찮은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양팀 다 1분간 수기 시간을 갖고 마무리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11번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기 시간 준비됐습니다. 반대팀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세요. 시간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며 여성 지위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점은 법을 수정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낙태죄는 생명 경시의 풍조 현상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저희는 이렇게 말하기 그런데 인민공화국도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청원 넣을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낙태죄를 반대하고, 배심원 분들은 생명 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도 비슷하게 얘기했듯이 낙태는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했고요. 또 법과는 또 관련 없이 심리적인 이유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도 여성, 남성, 태아 혹은 출산한 이후의 유아에게서도 사정에 있는 한에서는 법과 관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태아의 생각이 없는 한 저희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성과 그리고 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한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심원 분들께서는 출산 전 여성의 인권이나 그리고 심리적 상황 그리고 남성의 인권이나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판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